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법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2월 11일 개봉 한국 영화 넘버원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 소설이 원작입니다. 영화 리뷰를 하기 전에 원작 소설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 이 책이 있어가지고 빌려와서 읽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라는 아주 긴 제목. 일본 라노벨에서 이렇게 엄청 긴 문장형 제목이야 흔한 편이지만 이 소설은 라노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문학이죠. 그리고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은 단편입니다. 40페이지 분량 정도의 짧은 소설이에요. 책에는 총 7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7편 다 합쳐서 300페이지 정도 분량이고 첫 번째로 실려 있는 단편이 영화의 원작인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라는 단편이고요. 나머지 6편도 비슷한 제목에 비슷한 내용이에요. 전부 어떤 숫자가 보이는 내용,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뿐 아니고 수업에 나갈 수 있는 횟수, 놀 수 있는 횟수, 불행이 찾아올 횟수, 이렇게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에 남아있는 횟수가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7편의 단편에 나오는 7명의 주인공이 각각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죠. 내용은 전부 독립적이지만 같은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의 주인공이었던 캐릭터가 다른 작품에서 조연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같은 세계관인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7개의 단편 모두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주인공 외에도 주인공 주변 인물 중에서 숫자가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약간 반전 요소 같은, 주인공 주변 인물이 갑자기 평소 같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눈에 숫자가 보여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였다는 반전. 영화 얘기도 잠깐 하자면 저는 영화에서 이 반전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주인공 외에도 숫자가 보이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야지 영화 한 편 분량의 스토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책에 있는 첫 번째 단편의 내용만으로 영화 한 편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인물과 설정들을 잘 조합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여지가 있는데 영화는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어머니의 집밥이라는 소재에만 집중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흥행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영화는 그냥 숫자만 보이는데 원작 소설에서는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이 문장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영화처럼 숫자만 나와도 상관없지 않나 싶긴 할 거예요. 숫자의 의미가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라는 거는 사실 금방 알아챌 수 있잖아요.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서 어릴 때는 매일 어머니의 집밥을 먹으니까. 그런데 다른 단편의 내용들, 그 중에서 거짓말을 들을 횟수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숫자만 나오면 의미를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의미를 다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숫자. 주인공 눈에만 어떤 숫자가 보인다라는 내용의 작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야한 내용인 경우가 은근히 있죠. 사람마다 머리에 숫자가 떠 있는데 지금까지 성관계를 한 상대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시간 같은 게 떠 있어.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게 언제인지. 폭두 다나카 같은 개그 만화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나왔었죠. 이 책의 작가는 주인공 눈에만 어떤 숫자가 보이는 현상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떠오르는 모든 이야기를 전부 단편 소설로 써낸 느낌이고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 유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불안감, 또 그런 의미들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운명론적인 주제를 다루는 내용도 있고요.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불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되게 좋은 운명을 개척해내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어떤 학생이 있어. 이 학생의 눈에 보이는 문장은 당신이 수업에 나갈 수 있는 횟수는 16,000번 남았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수업을 듣는다가 아니고 수업에 나간다 라는 동사잖아요. 이거는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학생이라면 내가 커서 교사가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얘는 아이고 나 졸업 못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상담을 하니까 졸업하고 대학 가면 되잖아 라고 너무 단순한 해법을 줍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교사까지 되는 이야기,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에피소드마다 주제나 메시지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뭐 결국은 미래에 대해 너무 큰 불안을 가지지 말고 특히 그런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매 순간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오늘의 행복이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에요. 특히 첫 번째 단편에서 그런 메시지를 가장 강하게 전달합니다. 주인공 눈에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남은 횟수를 알려주는 문장이 어린 시절부터 보이는데, 어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해 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숫자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다가 어머니가 죽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책 내용상으로는 주인공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는 몰라요. 주인공의 사고에 뭔가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다만 주인공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문장의 의미는 그냥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를 알려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거야. 이게 말은 맞는 말인데 책을 읽으면서 아리송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래도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뭔가 아리송하게 표현하지만 결국 어머니가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사실 영화도 좀 아리송하긴 해요. 숫자가 0이 되면 어머니가 죽는다 라고 주인공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숫자가 0이 되면 네 엄마 죽는다 라고 주인공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주인공의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거든요. 죽은 아버지가 꿈속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주인공 눈에 숫자가 보이는 것 자체가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와서 그 숫자의 진실을 말해주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단지 꿈일 수도 있다. 그저 주인공이 생각하는 걸 죽은 아버지가 말해주는 형태로 꿈속에서 나오게 된 걸 수도 있고,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숫자가 0이 되면 어머니가 죽는다라는 걸 소설에서는 부정하는 방향이지만 영화에서는 꿈에서 아버지가 한 말은 진짜다 라고 방향을 잡고 풀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내용에서는 숫자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영화를 시작부터 쭉 보면 숫자가 0이 되면 어머니는 죽는다 라는 사실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상태로 내용 전개를 보게 됩니다. 물론 소설도 중간까지는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고 도시락 싸주는 것도 다 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와의 관계 자체가 소원해지는 내용을 독자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보게 되니까요. 소설이 영화보다 좀 더 극단적이에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같이 먹는다던가 가끔씩 어머니의 음식을 먹기는 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소설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까지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숫자가 1도 안 줄어들어요. 소설의 제목에서 328번 남았습니다 라고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1도 안 줄어들고 계속 유지되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주인공이 혹시 이것을 영생의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숫자가 0이 되면 어머니가 죽는다. 그럼 숫자가 0이 되지만 않으면 어머니와 나는 영원히 사는 거겠네?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숫자가 1도 줄어들지 않은 채 버틴다고? 뭔가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후반부 클라이맥스 전개는 소설과 영화가 동일하게 주인공이 암에 걸려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죠. 영화에서는 숫자가 100번 좀 넘게 남아있어가지고 3개월 시한부에 그거를 다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328번이기 때문에 절대 소진을 못해요. 이걸로 주인공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구나. 그냥 교통카드 충전 같은 개념이었던 거야. 소설에서는 전화카드를 비유해서 설명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잔액 같은 개념인 거고, 반드시 이게 다 소진되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나도 어머니도 이게 0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0이 되더라도 꼭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후에 나오는 소설의 결말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후에 주인공이 그동안 소원하게 지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맛있는 것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다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도 웃고 웃다가 울었다 라는 문장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그런데 책의 마지막 단편에서 첫 번째 단편의 주인공이 조연으로 다시 등장하는데, 마지막 단편의 주인공은 첫 번째 단편 주인공의 회사 동료입니다. 시한부 판정 받은 후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둔 동료를 길에서 우연히 목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어머니처럼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 그런데 소설은 결국 열린 결말이에요. 미래의 불안을 걷어내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게 소설의 가장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굳이 암에 걸린 주인공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마지막 단편에서 오늘의 행복이 미래로의 길을 열어준다 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암에 걸린 주인공이 암을 극복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영화는 좀 더 확실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도 성공 가능성은 낮다라고 의사가 얘기해서 결국 수술은 포기하고 남은 기간 동안 숫자가 1이 될 때까지만 엄마의 집밥을 원하는
원 없이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죠. 엄마가 처음에는 아들이 암에 걸린 것도 몰랐다가 결국은 진실을 알게 되거든요. 엄마와 여자친구까지 계속 수술을 받으라고 설득을 하고 결국 숫자가 1이 된 시점에 수술을 받겠다고 결심을 하죠. 성공 가능성이 낮았지만 기적적으로 수술은 성공하고 건강하게 태어난 후에 숫자에 대한 문제도 뭔가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거든요. 소설에서는 이 숫자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라고만 알려주는 열린 결말로 끝났지만 영화에서는 운명이 아니라 팔자라고 나오는데 팔자는 바꿀 수 있다 라는 대사가 대놓고 나오면서 소설에서 그 숫자가 카드의 잔액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영화는 그 개념을 확실한 해피엔딩으로까지 확장시켜서 카드를 충전하듯이 숫자를 늘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 간단했다. 아들이 엄마한테 요리를 배워서 그 요리를 엄마한테 만들어주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였어. 꼭 엄마한테 배운 요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엄마한테 집밥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결말은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깨는 결말이라고 해야 하나? 앞에서 슬펐던 거나 감동까지 이 결말 때문에 다 깨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설정과 내용에서 해피엔딩을 보여준다면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소설은 아리송한 열린 결말이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그런 결말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애초에 이 작품은 결말보다는 숫자가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내내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에 우리가 몰입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소설에서 대놓고 나온 문장인데 만약 이 숫자가 보이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착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거다 라는 내용이 소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까웠던 주변 사람과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남아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소진되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려는 게 이 작품의 목적인 거죠. 소설이나 영화나 이거는 동일합니다. 숫자가 보인다 라는 단순한 설정 하나로 그 메시지는 정말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영화의 결말이나 넘버원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1은 사실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오늘은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더 많이 채워나갈 수도 있다. 소설보다 더 확장된 그런 메시지까지도 영화는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소설의 다른 단편에서는 그런 미래를 개척하는 내용도 담겨있긴 하고요. 아무튼 영화의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잘 와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들이 탄탄한 연기로 받쳐주니까 최우식, 장혜진, 공승현, 캐스팅과 연기까지 모두 좋았고요.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 괜찮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파가 강하지 않고 담백한 편이지만 그래도 우시는 관객들이 꽤 있을 것 같고요. 너무 큰 기대만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관객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넘버원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